전산회계 2급 제74회 실무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는 2017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가 2017년이다라고 문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시험 첫 번째, 수기상사, 회사 이름은 수기상사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는 지금 2017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본 전제는 매번 동일하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은 수기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해서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십시오. 주소 입력할 때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회사 등록 메뉴를 열으셔야 되겠죠. 회사 등록 열어가지고 일단 주인공은 얘니까 얘 걸 보고 일반 과세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12308 85375, 좀 틀렸네요. 12303 85375 이렇게 바꾸시고 지문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거래처 이름은 수기상사 안정수, 수기상사 김정수가 아니라 안정수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에 계엄연월일 확인하시고요. 계엄연월일 11년 1월 23일 맞고, 그 다음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5 안양도 맞고, 그 다음에 업태 도소매 의료기기 맞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안양세무서, 관할세무서가 안양이네요. F2키 눌러서 안양. 이렇게 지문을 우선순위로 놓고 입력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2번. 다음은 수기상사의 전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오류 부분 정정, 누락된 부분 추가 입력. 재무상태표 나왔네요.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서 지문에 있는 게 우선한다고 했으니까 지문과 프로그램을 하나씩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일일이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현금이 5천인데 여기가 500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5천을 바꾸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이 66만 원인데 여기가 6만 6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숫자 바꾸고 66. 그 다음에 차변은 314040, 왼쪽은 314040 맞고요. 오른쪽에 단기 차입금이 있는데 5천인데 여기가 단기 차입금이 빠져 있네요. 그러면 단기 차입금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양쪽 차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만 작업하고 닫으시면 됩니다. 문제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입력하십시오. 첫 번째 문제가 거래처 등록 메뉴에다가 추가 등록하시래요. 그리고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시라고 되어 있고, 거래처 두 군데를 열심히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걸 못할 사람은 없으니까 거래처 등록에 가서 입력할게요. 번호는 3084, 거래처 이름 쓰고 탭키 눌러서 오른쪽으로 건너갈게요. 19448. 거래처 유형을 이번에 매입이라고 알고 있네요. 그럼 매입이라고 바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 업태, 도소매, 의료기기, 주소 충청북도, 일체로 68. 그 다음에 내려가서 5016번 거래처 이름 쓰시고, 이번에 거래처는 매출 거래처라고 있어요. 매출. 종전에 무조건 다 동시였는데 얘는 구분을 하고 있네요. 요 대표자 이름, 업태, 주소, 서구 둔산 남로 181 닫습니다.
문제 2번.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 채무 잔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에 맞게 추가 입력하세요. 외상 매출금 지급음. 거래처별 초기 2월 가서 외상 매출금을 선택하고 원봉 상점 외상 매출금이에요. 원봉 3점 상점 580이 아니라 2580. 분평 1870 맞고 휴먼 사랑주 21500 맞네요. 그 다음에 지급음 선택하시고 신봉 1240 복대 550 맞는데 사천이 없네요. 그러면 사천 건강 21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에 메뉴에 추가 입력하십시오. 입력 시 유의사항 매번 동일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7월 16일자 볼게요. 판매 부서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3,000, 외벽 방수 공사 비용 500, 보통 예금에서 지급됐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비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 차변에 건물 하라는 얘기겠죠. 금액은 3,000. 외벽 방수 공사는 수익적 지출, 수선비, 800번대에 수선비를 쓰시면 되겠네요. 묶어서 보통 예금에서 빼내면 되겠습니다. 7월 29일자 회사 건물을 취득할 때 취득원가 7,500만원과 취득세 200만원 및 기타 매입체 비용 30만원 모두 보통예금에서 지급합니다. 건물이라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는 자산의 원가에 더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7,730만원 건물료 처리하시고 돈은 보통예금에서 빼내면 되겠네요. 3번 8월 5일에 영업부 직원들이 사용할 필기구 등 사무용품 23만원을 나라문구로부터 구입하고 신용카드인 BC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신용카드 전표 받고 비용 처리한다. 차변에 소모품비,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금액 23만원 여기 나와 있고 여기도 있고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것들이 그림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8월 5일자 차변에 보통은 소모품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800건대 이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죠. 미지급금 BC카드.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가 살아있었냐면 사무용품비라는 게 기본값으로 있어요. 이걸 중복으로 출제가 답이 안 되려면 이걸 지워놨어야 되는데 이걸 안 지웠나 봐요. 그래서 사무용품비도 답으로 인정하겠다. 그런데 이게 지워져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첫 번째 답은 그냥 소모품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18일 4번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현금 20만원을 연제구청에 지급합니다. 대변의 현금 또는 출금전표 이런 거 보고 기부금이라고 하죠. 기부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9월 30일 수동상사의 외상매입금 35만원에 대해서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합니다. 외상매입금 수동상사 걸어서 부채 줄이고요. 결제를 당좌수표를 하면 당좌 예금의 감소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복사되는 것은 거래처 걸린 게 아니니까 지우셔도 되고 남겨놔도 상관없습니다. 10월 10일자 보통예금 통장에 5만원이 입금이 됐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보통예금에 5만원 집어넣고 내용을 알 수 없잖아요. 가수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7번 10월 23일에 휴대폰 이용요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통신비겠죠. 그리고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대변의 현금, 왼쪽은 통신비. 내역을 쭉 보니까 이용요금, 기본료, 할인조정, 기타, 당월 청구요금, 그래서 납부할 금액 24,290원이라는 거 통신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날짜 10월 23일 차변의 통신비 24,290원. 대변의 현금 11월 5일자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 없이 사업주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구입했고 회사의 비품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결제는 카드로 결제했어요. 이때 쓰는 이름이 이제 인출금입니다. 자본의 차감 항목 또는 증가 항목 연도 중에는 99만원.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처리하시고 BC카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5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습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해서 정정하십시오. 1번 8월 1일자. 그러면 구체적인 날짜 있으니까 이럴 때는 8월 1일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전표를 확인하시는 게 더 편하겠죠. 자, 내용이 보니까 세금과 공과금, 현금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화물트럭을 구입할 때 부담한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했대요.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자산의 원가에 더해야 되겠죠. 차량 운반구라고 해야 되는데 세금으로 잘못 처리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문제 2번 10월 18일자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고 장기차입금이라고 1000만원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맞는데 10개월 뒤에 상환조건으로 차입한 거예요. 차입한 날로부터 10개월 후면은 단기 차입금이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장기로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선이자 2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통장으로 이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선이자가 빠지고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선이자는 비용 처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통예금에서 일단 20만원을 줄이고요. 980만원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이 아니라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고 차변에는 선이자니까 이자 비용 이렇게 처리하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고쳤는데 전표가 한 번호가 되시면 잘하신다는 얘기네요. 문제 6번 다음에 결산정리사항을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하십시오. 12월 31일자로 치고요. 결산일 현재 실제 현금 실제액보다 장부 잔액이 85,000원이 많아요. 지금 오늘 날짜는 12월 31일 현재 실제보다 장부상 잔액이 많다니까 여기에 있는 돈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빼버려야지. 그러겠죠? 자, 대변에 현금을 빼버릴게요. 85,000원. 그리고 차변에 현금 과부족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연도 중에 쓰는 건데 그러다가도 12월 말이 되면 정리를 해야지. 근데 지금 12월 말에 차이가 벌어졌으니까 곧바로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돼요. 현금 과부족을 만들면 또 없애야 될 거니까 곧바로 잡손실. 두 번째, 결산일 현재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당기분 임대료 30만 원이 있습니다. 자, 대변에 임대료라는 수익을 잡으라는 얘기네요. 임대료. 이 사람이 업종이 뭐였냐면 잠깐만 살펴볼게요. 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업자인 경우에 수익을 잡는 거니까 이 사람은 도소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매출 쪽에 임대료 수입 있죠. 요걸 쓰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사람의 매출이고 이 사람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사람이니까 임대료라는 영업의 수익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 단기분 발생했는데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다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미수금의 성질이 같죠. 그리고 누구와 함께? 수익과 함께. 그래서 미수 수익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미수 수익. 자산. 3번. 소모품을 구입할 때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이 있는데 덜 쓴 게 있대요. 그럼 비용을 취소시켜야 되겠죠? 덜 썼으니까 15만원 취소시키고 요거를 자산으로 돌려놔야 되겠네요. 소모품. 4번.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의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한대요. 이거를 계산하려면 일단 시산표를 열어서 자기 금액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12월 말일자로 여기 외상매출금의 금액 212 곱하기 1%를 계산해 가지고 누굴 빼요? 요걸 빼야지. 마이너스 66만원을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거 4,400 곱하기 1% 빼기 여기 30만원 이걸 뺀 금액을 추가로 계산을 해요. 그래 가지고 12월 31일자로 외상매출금의 충당금 계산된 금액 받으름의 바로 밑에 번호 충당금 그리고 합쳐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하고 바로 끝내지 말고 여기 다시 들어와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숫자 있죠? 여기에 딱 1%가 여기 있으면 정답, 여기에 딱 1%가 있으면 정답 처리된다는 얘기네요.
문제 7번 다음 사항을 조회해서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십시오. 3월에 당좌 수표 발행액 총 얼마인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감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좌 예금의 계정 과목을 뒤져보면 됩니다. 계정별 원장 3월에 당좌 수표 발행액 그럼 당좌 예금의 감소 자리를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 대변 여기 정기 거고 3월 이전 거고 요게 당좌 예금의 감소액이에요. 그럼 300만 원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여기다가 적는 거죠.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다음 1월부터 6월 말까지 발생한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계정 과목이에요. 1월부터 6월까지를 계정별 원장을 뒤지면 너무 많으니까 그걸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계정별 원장 또는 시산표가 더 빠릅니다. 6월 달까지의 복리후생비가 얼마인가를 봅시다. 복리후생비가 3895200 이게 원장보다 훨씬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3번 4월 말 외상 매입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계정 과목 나왔고 거래처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을 가시면 됩니다. 4월 말이죠.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1월부터 출발해도 되고 끝나는 점만 4월 말일자로 맞추면 됩니다. 알고 싶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엔터 쳐서 모든 거래처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는 이쪽에 있는 숫자가 많은 거래처겠죠. 금액을 물어봤어요. 8,500,292,490 닫고 그리고 이제 답안 작성에 객관식 문제 체크하시고 여기에 300 여기다가 3895200 여기다가 85292,490 이렇게 하시고 닫고